혹시 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그 만남에서 나중에 이제 6시 넘어가지고 대화도 하고 만찬도 함께 하면서 정원을 걸으면서 함께 또 그런 훈훈한 모습도 연출할 수 있는 결과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조금은 해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 증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당 참모들과 어제 비공개 전략회의를 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같은 당의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는데 타국 정상회담도 아니고 비공개 전략회의까지 갖는다는 거, 이것도 심상치는 않잖아요. 네. 그만큼 오늘 회동이 여권 내의 세력 균형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약에 빈손 회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도 통제 불능의 상황에 들어가요. 여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김 여사나 여권을 소위 말하면 디펜스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도 지금 사실 명태균 씨의 이 폭로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대화가 좀 길어지거나 밥 먹거나 이랬을 때 저는 아까 그래서 낮은 수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는 못 맞출 텐데 그걸 위해서 전략회의를 한 겁니다. 예. 자, 나는 개인 한동훈으로서 간 게 아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간 게 아니라 당 대표로서 나의 요구 상황은 당의 공식적인 요구다. 이걸 갖다가 무게감을 실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오늘 회동이 중요하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A 플랜이 안 되면 B 플랜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굉장히 오늘 각 잡고 힘 실고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최소한 뭐라도 빈손으로 오진 않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다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박상원 교수께서 A 플랜이 아니라 B 플랜, 그러니까 좀 더 강한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잠시 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 참석했던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말을 다 하고 돌아오겠다. 이대로 가면 모두 다 죽는다. 예. 공멸이냐, 상생의 활로를 찾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때까지 할 말은 충분히 김대현 평론가님이 해놓은 셈입니다. 3대 조건 이른바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굴 한번 더 보고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놨죠. 그걸 요구사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이 원하는 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게 수순으로 만남이 지금 이제 성사가 된 건데,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민심이든 무엇이든 어떤 걸로 포장을 해서든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와서 당신 이거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스탠스로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참모들과 만나서 이번에 독대를 가니까 전략회의를 해야지, 저는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회의의 내용에서도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식의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현명치 못한 처사입니까? 약간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좋게, 그러니까 따뜻한 분위기를 웜업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안 되면 다 죽는 거, 거의 사직생이고 완전히 칼 차고 들어가서 한번 일합을 겨루고 나와라는 식이잖아요. 이렇게 당대표를 등 떠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용산 입장에서 그러면 그래도 한동훈이 와서 뭔가를 정말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 돼? 오케이 끝.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결국은 결과를 예측해 보면 용산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 들었다. 두 번째, 국정기조 변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 세 번째, 용산과 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다. 이 정도에서 용산의 스탠스가 나올 거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결국은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패하고 나면 선택지는 또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든지.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든가 최상병과 관련된 특검법이라든가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8표를 한동훈 당대표가 움직여서 지시해서 야 찬스표 던져라고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지금 국민의힘에 저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들어가서 일합을 겨루고 나와서 빈손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뾰족한 대응수가 없다. 결국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네. 지속적으로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노력을 끈질기게 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걸 답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회동 결과 계속해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 대표가 요구한 이 3가지 요구안 과연 충분히 받아들이고 숙고하게 될지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을 들으면서 저희가 좀 더 예상을 좀 해보긴 하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건 받아주고 두 분 얘기대로 어느 정도의 두리뭉술한 절충안이라고 이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파국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건 설명할지 결심이 섰을 것. 본인이 판단이 끝났을 것이다. 결론을 두리뭉술하게 딱 떨어지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대로라면 한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아까 김대현 평론가 말씀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까지 가버리면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신임인데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 모두 사실 이제 그 퇴로가 없는 상태에서 만남을 갖는 결과로 지금 이어졌지 않습니까? 극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저는 뭐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를 포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나 부부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 그리고 인사혁신을 하라고 당대표가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인사혁신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동훈이지 윤석열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인사의 권한이라는 것만큼은 적어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움직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노출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이 야 이제 윤석열은 끝났구나. 그냥 한동훈의 미래 권력으로 그냥 가는구나.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에 참모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의혹과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도 쓴 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예. 대통령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나 민심의 관점은 뭐냐면 인식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고 의혹 덩어리다.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차에 대한 설득, 그것이 이제 한동훈 당대표의 전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예. 좀 안타까운 이 기대를 또 한 가지 하자고 하면 딱 만나서 근데 헤어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뭐 언론인들한테 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또 4대 개혁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번지수 잘못 잡으신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데 저희가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3시 45분인데 1시간 뒤점이면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될 것이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보는데 박창원 교수님,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약에 이미 발의를 했고 표결을 하게 된다면 친한계 일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약간 암시적으로 만약에 이번 잘 안 되면 특검법에 혹시 이탈표 더 늘어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네.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의 어떤 톤은 좀 다운되지만 최소한의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고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대통령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지만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마치 지금의 당의 어떤 쇄신 요구에 응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면 여권에서도 당장 예를 들어 반란표가 나오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는 스탠스가 되는 거거든요. 또는 뭐 당무감사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꺼내 들었잖아요. 예. 당무감사를 갖다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 대표가 당무감사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이러면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대통령실도 협조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면 예. 그건 한 대표한테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스탠스나 분위기를 보면 이런 정도의 수위가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박성환 교수님의 모범 답안이다. 그렇죠. 오늘 그 정도 나온다면은 오늘 아마 저녁까지 회의가 이루어질 거고 밥 먹고 분위기 좋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당장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미 예고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당무감사 하겠다. 그러면 당무감사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명태균과 김 여사에 대해서 칼을 뽑아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칼춤 추겠다는 건데 이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김 여사 특검법이 올라갔다가 부결되고 다시 재표결 들어간다? 그러면 108표 중에 8표가 이탈하는 거는 저는 뭐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